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요즘 쌕쌕거리고 기침 심하고 가래도 끓고 콧물로 코가 막혀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기보다 심한 호흡기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바로 모세기관지염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세기관지염이라고도 하고 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유행하는데 한참 심할 때는 아파트 한 동에 사는 꼬맹이들이 죄다 걸려서 소아과에서 반상회를 한다고 농담하는 엄마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인에는 여러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중 RSV라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제일 흔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두 돌 전에 한 번씩은 걸리고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심해져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 이 RSV 감염, 올해는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학 상식을 말씀드리면 호흡기 질환은 걸린 부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 코나 입을 통해서 들이마신 공기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를 거쳐 폐까지 갑니다. 공기가 지나는 길을 따라서 코나 인두에 걸린 병은 감기나 인두염, 후두에 걸린 병은 후두염,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세기관지염, 폐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폐렴이라고 부르죠. RSV는 코, 목,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에 모두 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예년에는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에 유행했지만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늘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유행으로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했던 2년 동안에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RSV도 한동안 뜸했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올해는 독감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RSV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두 돌 이상 좀 큰 아이들도 꽤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질병관리통제센터가 11월 4일 최근에 증가하는 어린이 호흡기 질환 중에서 RSV에 대해서 합병증과 입원 등으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RSV에 걸리면 보통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데 간혹 갑자기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8도씨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코가 막히거나 가래가 끓거나 콧물이 흐르고 막히고 재채기를 하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잘 먹지 않게 됩니다. 더 심해져서 모세기관지염이 되면 그렁그렁 소리가 나거나 쌕쌕거리기도 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고 숨 쉴 때 머리가 위아래로 오르내리고 목 아래와 갈비뼈 사이가 쏙쏙 들어가는 등 숨쉬기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심해질까요? 우선 RSV 유행 시기인 가을이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난 지 12주가 되지 않은 어린 아기들, 미숙아나 특히 29주 전에 태어난 저체중 출생아, 만성 폐질환이 있는 미숙아, 특정 심장병이 있는 아기, 그리고 면역 저하 상태인 아기들은 RSV에 걸렸을 때 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꿀 수 없는 아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임신 중에 엄마가 흡연을 했거나 현재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거나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기들, 좁은 공간에 여러 식구가 조밀하게 사는 경우 등입니다. 그럼 언제 즉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RSV에 걸려도 흔히 말하는 감기 증상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심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RSV 증상은 대개 3일에서 5일 사이에 제일 심하고 다행히 대부분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병을 이겨내고 5일 내지 7일 정도가 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잘 먹지 않고 8시간에 젖은 소변 기저귀가 한 개도 안 나오는 등 탈수가 되거나 무호흡이 오거나 입술이나 피부에 청색증이 오거나 처지고 잘 깨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감기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았어도 상태가 달라지면 오후에라도 다시 가야 합니다.
RSV 후에 중이염 같은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을 만한데 7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지거나 생후 3개월, 즉 12주 미만인 아기가 38도씨 이상 열이 나거나 그보다 큰 아이라도 반복해서 38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심하게 보채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기나 코로나, 독감과 RSV 감염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증상을 묻고 진찰을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독감과 동시에 RSV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다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려움 없이 회복이 되고 또 원인 바이러스를 알아도 RSV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의 경과를 가늠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RSV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데 대개는 기침할 때 직접 침이나 콧물, 가래 같은 것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묻은 손이나 그 손으로 만진 물건으로 퍼지게 됩니다. 손에는 30분 이상, 장난감, 문손잡이, 키보드 같은 물건에는 최대 6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된 다음에 이틀에서 8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4일에서 6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RSV에 걸리면 보통 3일 내지 8일 동안 전염성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기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4주 동안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SV는 한 번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한 시즌 유행 기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은 두 번째 걸릴 때는 첫 번째 감염 때보다는 덜 심합니다. 그런데 RSV는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치료약이 없고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대증요법을 씁니다.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는 RSV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수유 전에 코에 식염수를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코 앞쪽을 닦거나 흡입해 주거나 가습기로 점액을 묽게 해서 숨쉬기 편하게 해줍니다. 아니면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부모님이 욕실에 아기와 같이 앉아서 뜨거운 김을 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열이 나면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이나 6개월 이상이라면 이부프로펜으로 적절하게 해열제를 써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RSV에 걸린 아이 중에서 꼭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3% 정도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호흡을 돕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거나 살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액을 정맥주사로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2, 3일 후에 집에 갈 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는 소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면역이 발달될 때까지 되도록이면 오래 RSV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여러 번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감이나 그 연령에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아기뿐 아니라 온 식구가 모두 제때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 Tdep 접종을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베이비시터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RSV와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다른 호흡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붐비는 대형 마트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가게에 평일 오전에 잠깐 들르는 것이 낫겠지요. 아이가 아플 때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 말고 기침과 재채기를 가리고 하도록 가르치세요. 하지만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호전되면 그 후에도 일주 이상 계속 남아있는 기침만으로는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도 됩니다. 대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큰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곧장 손을 씻기고 가능하면 먼저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어린 동생을 만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 문손잡이, 물건을 자주 닦고 소독하고 또 담배는 아이를 위해서도 끊도록 하세요. 물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면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고 싸워내는 항체나 면역 물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군인 어린 아기들은
중증 RSV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팔리비주맙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RSV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또한 임산부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RSV 백신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올해는 코로나 유행으로 한동안 뜸했던 아이들의 RSV 감염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3% 정도는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은 모두 다 제때 하고 일단 걸리면 아이를 편하게 해주면서 잘 먹여서 탈수가 되지 않게 하고 증상이 나빠지면 빨리 확인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발생률이 다시 올라가고 독감도 유행하는 이 시기에 어린 아기들이 RSV 합병증으로 고생하거나 입원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부담이 되거나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